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 TDCS를 적용하여 단기 혹은 장기 효과를 확인한 연구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의 2020년 4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9.184입니다. 본 연구는 애너덜 TDCS를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인가할 경우 그 효과가 최소 24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16명의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TDCS 자극은 좌방구의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 인가되었습니다. 세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으며 단일 자극을 받는 싱글 세션과 반복적으로 자극을 임가받는 리피티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피티드 세션의 경우 20분간의 간격을 두고 TDCS 자극을 받는 그룹과 3시간의 간격을 두고 TDCS 자극을 받는 그룹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또한 TDCS 자극 또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1mA를 15분 동안 인가받는 스탠다드 경우와 3mA를 20분간 인가받는 인텐시파이드 경우로 나뉘고 쉔 자극의 경우에는 1mA를 약 15초간 인가받아 자극을 받는 느낌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TDCS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EP라 불리는 모터 이보크드 포텐셜을 측정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콜티컬 익사이터빌리티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경두의 자기 자극인 TMS를 인가하였을 때 MEP가 가장 잘 나타나는 위치를 핫스팟으로 명명하고 해당 위치에서 1mV의 앰플리튜드의 MEP를 나타내는 세기로 TMS를 인가하였을 때의 MEP를 측정하였습니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MEP를 측정할 모터 핫스팟의 위치를 찾고 해당 위치에서 각 피험자에 대해 베이스라인이 되는 MEP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싱글 또는 리피티드 세션에 따라 TDCS를 인가받았고 그 직후 또다시 다시 한번 MEP를 측정하기 위해 30분 그 TDCS를 인가받은 그 후 30분까지는 5분마다 측정하였고 그 이후 120분까지는 30분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실험을 진행한 같은 날 저녁,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정오, 다음 날 저녁에도 사후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MEP를 측정하였을 때 충분한 앰플리투드의 MEP를 얻지 못한 9명의 피험자는 실험에서 제외되었고 측정된 MEP는 TDCS를 인가받기 전과 후로 나뉘어 베이스라인 MEP에 대해 노멀라이즈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각 세션과 컨디션에 대한 베이스라인 MEP의 크기와 해당 MEP를 얻을 때에 인가했던 TMS의 세기를 나타냈는데요. MEP와 TMS 결과 모두 전체적으로 세션과 이런 컨디션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 세션에 따른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노멀라이즈드 MEP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각 그래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각 그래프의 여기 빈 도형은 각 컨디션을 나타내고 이렇게 색깔이 채워진 도형은 그 동일 그룹 내에서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였을 때 MEP의 진폭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각 에폭 위에 작게 표시되어 있는 기호 같은 경우에는 쉔 컨디션과 그 해당 자극 컨디션 간의 유의미한 통계 차이를 의미하고 이렇게 별표로 표시된 것은 이제 스탠다드와 인텐시파이드 컨디션, 즉 같은 그 TDCS 자극을 받더라도 그 1mA로 자극받은 그룹과 3mA로 자극받은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TDCS를 1회만 인가였던 싱글 세션의 경우에는 쉔 자극을 제외한 스탠다드 그리고 인텐시파이드 컨디션에서 모두 실험 후 30분까지 그 초기 예폭에서만 베이스라인 대비 상당한 향상이 MEP의 향상이 관찰되었고 쉔 컨디션과도 큰 차이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분 간격으로 TDCS를 인가였던 쇼트 인터벌의 경우에는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요. 스탠다드 컨디션에서는 초기와 후기 그리고 마지막 에폭에서 모두 베이스라인과 쉔 컨디션 대비 상당한 향상을 보여주었지만 3mA를 인가하였던 인텐시파이드 컨디션에서는 초기와 이제 후기 에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제 TDCS 자극을 반복적으로 인가하였던 롱 인터벌 세션의 경우에는 스탠다드와 인텐시파이드 컨디션 모두 베이스라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은 나타내지 않았지만 스탠다드 컨디션은 이제 컨디션에서만 여기 쉔 그룹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선 세 가지의 결과를 통해서 TDCS를 강하게 인가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애프터 이펙트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효과 또한 TDCS 자극 사이에 반복적으로 인가하였던 그 시간 간격과 TDCS의 세기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Scientific Reports의 2021년 3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997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앞선 논문과 달리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의 애노덜 TDCS를 인가하였을 때 그 TDCS의 단기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총 100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지원한 순서에 따라서 TDCS 자극군과 샘군으로 나뉘었습니다. TDCS 자극은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 인가되었고 2mA의 세기로 20분간 인가되었습니다. 샘 그룹은 처음 초기 15초 동안만 자극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쉔 컨디션과 TDCS 컨디션 사이의 효과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Discriminative Sensation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이 모노필라멘트가 달린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이 모노필라멘트가 구부러질 때까지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모노필라멘트의 직경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얇은 모노필라멘트를 시작으로 피험자가 이제 촉각 자극이 느껴진다 라고 말할 때까지 점차 그 모노필라멘트의 직경을 늘려가며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손바닥의 이 엄지 쪽 부분과 피험자마다 그 주로 사용하는 다리의 발등에서 각 직경에 대해 총 3회씩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PD 테스트라고 불리는 Two-Point Discrimination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테스트와 동일한 부위에 대해 진행되었고 여기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자극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피험자가 피부의 그 좁은 영역에서 두 개의 가까운 자극을 한꺼번에 주었을 때 그것을 이제 각각의 자극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미세한지를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점차 좁혀 나가면서 실험을 진행하고 각각의 그 자극이 2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거리를 기준으로 그 능력이 평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Pressure Pain Threshold로 일반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이제 압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감이 이제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바뀌는 그 최소한의 압력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것 또한 이제 압력계를 통해 측정되고, 아래 그림과 같이 팔의 상완 이두근과 허벅지의 대퇴직근에 대해서 평가되었습니다. 30초 간격으로 총 3번 연속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평가지표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근전도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PPT 테스트와 같은 부위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였고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이제 수축만을 진행할 때 측정되는 그 EMG의 진폭 변화를 지표로 사용하고 이제 5초 동안 3회 반복 진행하여서 그 평균값을 측정하였습니다. 앞선 테스트들은 모두 TDCS 그리고 혹은 이제 쉔 자극을 인가받기 이전과 이후에 각각 수행되었고 각각을 프리-인터벤션 그리고 포스트-인터벤션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먼저 discriminative sensation 결과를 먼저 보실 텐데요. 해당 결과에서는 어퍼림, 즉 이제 손바닥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TDCS 그룹과 쉔 그룹 사이에서는 이제 크게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쉔 그룹과 TDCS 그룹 모두 이제 포스트 인터벤션에서 그 촉각 그 역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TDCS 그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해당 테스트의 로어림 그리고 2개의 자극을 한꺼번에 인가하였던 그 2PD 테스트 결과에서는 그룹 간 그리고 그룹 내 모두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압통계를 사용하여 압통을 측정한 PPT 테스트의 경우에는 그 상지, 즉 그 팔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허벅지의 그 로어림에서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 또한 이 에노덜트 TDCS와 쉔 그룹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TDCS 자극을 인가받는 경우에만 프리 대비 포스트에서 그 역치에 있어서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EMG 결과입니다. 먼저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상지, 즉 팔 쪽 근육의 결과를 먼저 보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 프리 인터벤션, 즉 여기 보라색에 나타나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TDCS 그룹이 쉔 그룹에 비해 그 EMG 진폭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그 그룹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에서는 그룹 간에 조금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TDCS 그룹에서는 프리 대비 포스트에서 더 높은 진폭을 나타냈고 쉔 그룹에서는 포스트에서 오히려 더 낮은 진폭을 나타내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 하지, 즉 허벅지 쪽 근육에서는 그룹 간 차이는 따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TDCS 그룹에서만 이제 프리 대비 포스트에서 더 높은 진폭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3가지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에노돌 TDCS와 쉔 그룹 사이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차이가 나더라도 이 프리 인터벤션에 대해서만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논문과 두 번째 논문 모두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논문은 살짝 조금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 논문에서는 물론 20분이나 혹은 3시간의 간격을 두고 TDCS를 반복적으로 인가하긴 했지만 1mA의 TDCS, 즉 이렇게 강하게 인가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애프터 이펙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에 두 번째 논문에서는 에너들 TDCS 그룹 내에서는 프리와 이제 포스트 인터벤션에서 차이가 있긴 했지만 에너들 TDCS 그룹과 쉔 그룹 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그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도 서로 상이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TDCS에서는 행동학적으로는 큰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도 행동학적 데이터에서는 이제 쉔 그룹과 TDCS 그룹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EEG 기반의 데이터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사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이제 잘 가공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